졸업, 설 월화 살인게임, 히가시노 게이고. 3교시를 마치고 국문과 연구실에 잠깐 얼굴을 내보인 뒤 대학을 나섰더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3시쯤이 되었다. 5시까지 미나미사와 선생님 댁에 도착하려면 4시 전에 출발하면 되겠다고 사토코는 시계를 보며 계산했다. 입고 갈 옷은 검은 바탕에 페이즐리 무늬의 원피스로 정했다. 옷을 미리 정해두어서 그나마 시간이 절약될 것 같다. 평소에는 옷을 고르는 데만도 30분 가까이 망설였다. 그리고 화장 쪽이라면 사토코는 거의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 잽싸게, 하지만 빈틈없이. 그것이 화장에 대한 사토코의 규칙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그리며 예전에 가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화장은 여자의 특권이니까 그걸 안 하는 건 태만이다. 그 말을 나미카에게 해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건 마더 컴플렉스의 반증이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미카는 화장을 하는데 1시간을 훌쩍 넘길 때가 많았다. 사토코가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아직 3시 반도 안 되었다. 홍차라도 마시고 가자 라는 생각으로 그녀는 방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려는 참에 1층 거실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회사에서 막 돌아온 길인지 조끼의 넥타이 차림이었다. 양복 윗도리가 아무렇게나 소파 위에 던져져 있었다. 이거 영 재미없네 라고 사토코는 생각했다. 취직 문제 때문에 껄끄러워진 뒤로 아버지와 둘이만 있는 게 왠지 서먹서먹했다. 하지만 여기서 돌아선다는 것도 너무 부자연스럽고 도망치는 것 같아 자존심도 상한다. 사토코는 의식적으로 아버지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면서 계단을 내려갔다.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채 사토코는 자신을 위한 홍차를 탔다. 아버지는 잡지책을 보고 있었다. 뭐가 그렇게도 재미있을까 싶은 경제 관련 잡지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잡지 너머로 자신의 뒷모습을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 마음속이 편치 않았다. 자신을 위해서만 차를 탈 생각이었지만 무의식 중에 찻잔 2개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의 습관이란 참 이상한 것이다. 하지만 꺼낸 것을 일부러 다시 치울 건 없었다. 사토코는 고개를 조금 돌려 잠깐 망설이면서도 먼저 말을 건넸다. 아빠, 홍차 마실 거야? 아버지는 잡지를 손에 든 채 마셔볼까? 라고 대답했다. 어이없을 만큼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였다. 홍차를 타고 찻잔을 쟁반에 얹어 소파까지 가져갔을 때 아버지의 독서는 잡지에서 신문으로 옮겨가 있었다. 출근하기 전에 읽지 못한 곳을 찾아 읽는 모양이었다. D 대학의 가가라고 하면 네 친구 가가군이냐? 갑자기 아버지가 꺼낸 말은 사토코가 하마터면 찻잔을 엎지를 뻔했을 만큼 뜻밖의 질문이었다. 사토코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되물었다. 그럴 거야. 근데 왜? 한심하게도 목소리가 살짝 갈라져 나왔다. 아버지는 신문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스포츠면이었다. 여기에 검도 전국대회 뉴스가 실렸는데 학생 우승 후보 중에 가가라는 이름이 나왔어. 대단한 친구구나. 사토코는 그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작은 글씨로 가가의 이름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가가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정도의 뉴스에는 자주 오르내렸다. 사토코가 그렇게 말해주자 아버지는 감탄한 듯 어허 하고 입이 동그래졌다. 그러고 보니 기골이 탄탄한 아이였어. 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래. 사토코는 대답하면서 소파 곁을 떠났다. 거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채 홍차를 마셨다. 이따금 뒤에서 아버지가
뜨거운 홍차를 후후 불며 마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근데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사토코는 순간 긴장했다. 이번에는 분명 취직 이야기겠구나.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는 뻔했다. 도쿄에 가는 건 허락을 못한다라는 거. 네 친구가 사망했다는 이야기 말이다. 아, 그 이야기가 아니었네. 그러고 보니 쇼코의 사건에 대해서도 아버지와는 아직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아직 결론이 안 나왔어? 글쎄,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채 사토코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버지도 여전히 신문을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터였다. 그런 것 같아. 그래, 뭔가 내막이 있을 듯한 사건이야.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기척이 났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도 들렸다. 사토코는 왠지 충동적인 기분이 되어 뒤를 돌아보았다. 아버지, 도쿄 출판사 말인데 분명 멈춰 설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에게는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일이 그것일 테니.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 들은 것처럼 그대로 계단을 올라갔다. 딸 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사토코만 홀로 남겨졌다. 미나미사와 선생님 댁에 도착한 것은 5시 15분 전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는 일이 없다. 안에 들어가 보니 역시 사토코가 가장 먼저 온 모양이다. 작년까지는 매년 쇼코가 1등으로 왔었다. 미나미사와는 짙은 초록색 명주 기모노를 입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토코가 들어서자 평소의 안쪽 거실로 안내해 주었다.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요. 정절을 하고 앉은 뒤에 사토코는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미나미사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보여주었다. 고맙구나. 하지만 축하를 받을 일인지 모르겠네. 이만큼 나이를 먹으면 어쩐지 세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아이 참,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사토코는 아닌 게 아니라 선생님이 요즘 부쩍 늙으신 것 같다고 느꼈다. 역시 쇼코 사건의 영향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른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사토코는 취직건에 대해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보았다. 출판사로 정해졌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도쿄로 가야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했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사토코는 자신의 심경을 솔직히 전했다. 아버님으로서는 이래저래 걱정이 크시겠지. 그 심정은 나도 이해가 되는구나. 게다가 너를 떠나보내기가 섭섭한 마음도 있으실 거다. 미나미사와는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제 어린애도 아닌데 저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이 너를 안 믿는 건 아니실 거다. 아버님이 믿지 못하는 건 너 이외의 사람들이지. 그래도 너는 출판사에 다니고 싶고 도쿄에도 가고 싶은 거지. 그런 마음은 어떻게도 알 수 없는 거고. 나는 결국 네가 집을 뛰쳐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단다. 네? 라고 사토코는 되물었다. 그녀들의 은사님은 예전부터 이따금 이런 과격한 말투를 쓰시곤 한다. 미나미사와는 온화한 얼굴 그대로 말을 이었다. 어떻게 해봐도 사방팔방 모두 다 흡족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아. 네가 이미 마음을 정했다면 그 결심대로 하면 돼. 아버지의 허락도 없고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축복을 받으며 길을 떠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야. 게다가 딸로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건 너무 오만한 짓이라고 나는 생각한단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사토코는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길을 내 뜻대로 선택했으니까 그에 따른 시련은 미리 각오했으면서도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 있었다. 하지만 그건 어리광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취직 문제가 힘들긴 힘든 모양이네. 사토쿠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자 딱딱한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듯 미나미사와는 목소리의 톤을 바꾸었다. 다들 고민이 많은 것 같아. 너희처럼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일수록 이래저래 수가리를 하는 건가 보다. 사토쿠는 얼굴을 들었다. 다들이라면 상담까지 하러 온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쩐지 그런 게 감지되더구나. 와코군도 고민하는 것 같고 나미카도 하나에도 막상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는 기색이었어. 처음부터 확고하게 결정된 건 도도군이 대학원에 가겠다는 거 하고 그리고 쇼코 정도였나? 고등학교 때부터 매사에 망설이기만 해서 망설임 공주라는 별명이 붙었던 쇼코가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는 전혀 망설이지 않은 셈이었다. 가가구는 어땠어요? 별일 아닌 듯이 사토코는 물었다. 올해 봄이었나? 교사 아니면 경찰관이 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교사 쪽으로 정한 모양이야. 가가구는 예전부터 평범한 샐러리맨은 안 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 하지만 나는 경찰관 쪽으로 더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평범한 교사로는 그 아이의 내면에 감춰진 뜨거운 에너지 같은 게 도저히 발산될 것 같지가 않아. 동감이라고 사토코는 생각했다. 그가 교사가 된다면 아마도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기는 하겠지만 현재의 학교 교육은 상상하는 만큼 자유로운 교육 방침을 취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샐러리맨보다 더한 조직성이 필요한 모양이었다. 그런 식의 조직 전체적인 짬짬이 속에서 아무래도 가가가 제대로 운신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선생님, 사실은요. 사토코는 며칠 전에 가가에게서 갑작스럽게 사랑 고백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미나미사와 선생님에게 밝혔다. 오늘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왠지 선생님에게만은 밝히고 싶었던 것이다. 미나미사와는 드디어 실토를 했구나 라고 얼굴을 풀며 흐뭇하게 웃었다. 가가군이 고백을 하다니. 하지만 그 아이다운 사랑 방식인지도 모르겠다. 미나미사와는 고백을 받으면서 사토쿠가 품었던 것과 똑같은 느낌을 내비쳤다. 그리고 뭔가 생각이 난 듯 크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하, 가가군이 그래서 경찰 쪽은 버렸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사토쿠에게 미소를 건넸다. 그 아이 어머님 일은 알고 있지. 가가군은 어머님이 집을 나간 게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이라고. 그 아이 속에는 경찰이란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것 같아. 그래도 이번 봄에 교사 아니면 경찰관이 되겠다고 했던 건 그 아이에게 아직 가족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지 못했었기 때문일 거다. 하지만 그게 프로포즈와 관계가 있을까요? 너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건 너를 장래의 가족으로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너를 어머니처럼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에서 경찰 쪽은 단념한 거야. 하지만 가가구는 제가 누구와 결혼하건 제 자유라고 하던데요. 가가는 그런 아이다. 옛날부터. 그리고 아마 그건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수줍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래도 가가는 자신과 결혼했을 때의 일을 생각해서 경찰이 되기를 단념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사토코는 적지 않은 마음의 부담과 확실한 두근거림을 느꼈다. 5시가 가까워지자 친구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와코와 하나에,
최근에는 두 사람이 항상 붙어 다닌다. 내일 드디어 시합이야. 이제 새삼스럽게 발버둥쳐봤자 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조정 연습을 하고 왔어. 와코는 하나에와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호흡이 척척 맞아 떨어진다는 뜻일까? 이런 상태라면 내일 시합은 기대할 만하겠다고 사토코는 생각했다. 그 다음은 도도, 나미카의 순서로 모습을 드러냈다. 도도는 웃는 얼굴로 은사의 생일 축하 인사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색은 여전히 해쓱했다. 가가는 조금 늦을 것 같아. 사토코 곁에 앉으며 도도가 말했다. 검도 연습이 있는 모양이야. 검도? 오늘은 만사 제치고 이쪽으로 오기로 했는데 가가답지 않다고 사토코는 마음속으로 투덜거렸다. 이런 일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하는 게 가가의 장점인데 학교 쪽이 아니라 경찰서 도장에 수업을 받으러 가는 모양이야. 일부러 도와주려고 마련한 수업이어서 도저히 빠질 수가 없나 봐. 전국대회도 머지않았고. 그래? 경찰서 도장이야?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런 쪽의 일이라면 지금까지 모두 다 말해주었던 만큼 자신에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사토코는 적잖이 불만스러웠다. 불만이라고 하자면 나미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요즘 들어 거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대학 안에서도 눈에 띄지 않고 백로장에 찾아가도 늘 방에 없었던 것이다. 오늘 모임에 대해서는 백로장 방문 틈에 메모를 끼워두었지만 실제로 올지 어떨지 내내 불안했던 것이다. 사토코가 그 말을 하자 나미카는 이래저래 일이 좀 있었었어 라고 어딘지 애매한 대답을 했다. 가가를 빼고는 모두 모였기 때문에 우선 미나미사와 선생님의 차를 맛보기로 했다. 항상 앉는 순서대로 자리를 잡고 근황 보고를 하며 찻잔을 돌렸다. 한 차례 끝난 참에 다음 음식 준비를 위해 미나미사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항례의 설월화 의식 때문이었다. 미나미사와를 도와주려고 여학생 셋이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다도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7사식은 우라센케 8세 유겐 사이토가 선에서 말하는 7사수신의 정신을 기초로 형님이던 오모테센케 7세 조신사이와 함께 창제한 다도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7사라는 건 화월, 차좌, 회탄, 회화, 차, 가부키, 1, 2, 3, 원차의 7가지를 말한다. 이날 미나미사와 선생님 댁에서 하기로 한 설화화 의식은 이 7사식에 준하는 것으로 사람 수가 6명 이상일 경우를 생각하여 화월 의식의 기준을 두고 11세 겐겐사이가 고안한 것이었다. 화월 의식은 5사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월화 의식을 한마디로 쉽게 설명한다면 바로 제비뽑기 게임이다. 차를 마시는 사람이나 다식을 먹는 사람, 나아가 다음에 차를 준비할 사람을 매회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제비 뽑기의 방법은 지극히 단순하다. 오리스에라고 하는 상자에 몇 장의 카드를 넣고 참가자가 일렬로 앉아 순서대로 뽑아가는 것이다. 당첨되는 카드는 설, 월, 화 3장이다. 각 카드의 앞면에는 소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설, 월, 화라고 적혀 있다. 이 중에 설 카드를 뽑은 사람은 다식을 먹고 월 카드를 뽑은 사람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차를 마시며 화 카드를 뽑은 사람은 다음 회에 월 카드를 뽑게 될 사람을 위해 차를 젓는다. 당첨된 카드 이외에는 1, 2, 3이라는 식으로 번호가 적혀 있다. 이건 말하자면 꽝인 셈이다. 이렇게 게임을 계속 이어가는데 참가자 중 누군가 한 사람이 설, 월, 화 카드를 모두 뽑았을 때 게임은 끝이 난다. 그리고 미나미사와 마사코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 모임에서는 맨 처음 카드를 다 뽑은 사람이
마사코에게 선물을 건네기로 한 것이다. 게임하는 방법 잊어버린 것 같은데? 능숙한 손놀림으로 준비하는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와코가 불안한 얼굴을 보였다. 그는 해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머리를 긁적이는 것이다. 괜찮아. 시작하면 다 생각날 거야. 하나이가 달래듯이 말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 미나미사와의 말에 모든 참석자가 일단 방 밖으로 나갔다. 제대로 하자면 자리에 앉는 순서부터 게임으로 정하지만 해마다 그건 생략하고 항상 앉는 순서대로 시작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정객이라고 해서 가장 상좌에 앉게 되는 사람, 즉 가장 먼저 제비를 뽑는 사람은 이런저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원래부터 다도부원이던 사토코나 나미카가 아니고서는 맡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답입첩이라고 하는 방의 한쪽 귀퉁이에서부터 나미카, 사토코, 도도, 와코 하나의 순서로 방 안에 들어가 안쪽에서부터 자리를 잡고 앉는다. 가가가 있을 때는 사토코와 도도 사이에 들어갔다. 전원이 자리를 잡고 앉자 미나미사와는 답입첩에 들어가 손을 짚고 일례를 올렸다. 참석자도 따라서 머리를 숙인 뒤에 각자 백사를 펼쳤다. 미나미사와는 이른바 주인 역할이었다. 다도회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수옥으로 물러나 담배 합을 들고 정객, 즉 나미카 앞에 가서 일례를 한 뒤에 다시 수옥으로 물러난다. 나미카는 담배 합을 상좌쪽에 놓는다. 뒤를 이어 미나미사와는 건과류 그릇을 들고 나와 마찬가지로 나미카 앞에 놓았다. 단 이때는 얘는 올리지 않고 그대로 물러난다. 나미카는 건과류 그릇을 담배 합 앞쪽에 놓는다. 여기에서 미나미사와는 오리스에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타난다. 이 오리스에가 화월의식 혹은 설월화 의식의 중요한 소도구다. 단단한 화지로 만든 사방 세치 약 9cm의 평평한 정사각형 그릇이다. 바깥쪽은 감색 종이, 안쪽에는 금색 종이를 바르고 겉에 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참고로 화월 의식의 경우에는 이 오리스에가 좀 더 작고 1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앞서 말했듯이 오리스의 안에는 화월패라고 불리는 카드가 여러 장 들어있다. 이번 경우에는 설월화라고 적힌 카드와 1, 2, 3이라고 적힌 번호 카드까지 도합 6장이다. 사람 수가 많은 경우에는 4, 5라는 식으로 번호 카드를 늘려간다. 이 번호 카드의 앞면에도 설월화 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앞면만 보고서는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오리세이를 내려놓은 뒤 미나미사와는 수옥으로 물러나 찻잔을 들고 나왔다가 다시 수옥으로 물러나서 이번에는 건수라고 불리는 찻잔을 헹군 물을 버리는 그릇을 들고 나왔다. 건수를 내려놓으면 말석에 앉은 손님의 다음 자리, 즉 여기에서는 하나의 다음 자리에 앉는다. 이상이 주인이 자리에 앉기까지의 순서다. 하지만 오랜 수련이 필요한 것은 단지 정해진 순서대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첫 발을 딛는 위치, 좌우 어느 쪽 발부터 일어서느냐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상세한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자리에 앉은 미나미사와는 표정을 온화하게 풀고 나미카 쪽을 향해 오리세를 돌리세요 라고 일례를 했다. 그 말을 신호로 1회째 제비뽑기가 이루어졌다. 다만 1회에서는 과자를 먹는 사람, 설이나 차를 마시는 사람, 월은 정하지 않고 차를 젓는 사람인 화만 정했다. 왜냐하면 월 카드를 뽑은 사람은 그 전 회에 화 카드를 뽑은 사람이 저어준 차를 마시게 되어 있는데 첫 회에는 전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이 시점에는 월 카드를 뽑은 사람이 마셔야 할 차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회째에 대비하여 차를 저을 사람인 화만 정하는 것이다. 이 1회째의 화를
초화라고 부른다. 나미카는 옆자리의 사토코 쪽에 예를 하고 나서 오리스에를 들었다. 그리고 오리스에를 열어 안에서 카드를 한 장 꺼냈다. 사토코는 약간 긴장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다도부에서 배우긴 했지만 이번은 오래간만에 해보는 다도 모임이었다. 혹시 잘못하더라도 와코나 하나이처럼 나중에 들어온 멤버라면 그저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자신이 실수를 하는 건 아무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진지하게 정신을 집중하면서 머릿속에서 순서를 되새겨보았다. 카드를 뽑은 나미카가 오리스에를 사토코에게 돌렸다. 고급 화지로 만든 오리스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묵직함을 간직한 그릇이었다. 사토코는 그 감촉을 맛보며 오리스에를 열었다. 카드를 뒤적거리며 고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사토코는 가장 위쪽에 있던 카드를 무작위로 골라 앞에 내려놓고 오리스에를 닫아 다음 차례인 도도에게로 돌렸다. 이때 카드의 뒷면은 미리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도도에게서 와코 그리고 하나에에게로 오리스에가 돌아가고 말석의 미나미사와가 가장 마지막으로 카드를 뽑고 오리스에를 내려놓으면 전원이 동시에 카드를 확인한다. 사토쿠가 뽑은 카드는 설이었지만 이번 첫 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윽고 옆자리의 도도가 화! 라고 우렁우렁한 바리톤의 목소리를 울렸다. 그 말을 듣고 미나미사와는 자신의 카드를 오리스에에 다시 집어넣고 순서대로 상좌에 보냈다. 오리스에가 도도의 자리까지 건너오자 여기에서 도도는 자신의 화 카드를 오리스에에 다시 돌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 사람, 여기서는 미나미사와 하나의 와쿠 세 사람이 돌려놓은 카드 중에서 번호 카드를 찾아 한 장을 뽑아둔다. 한 가지 역할에 당첨된 사람은 연속하여 당첨되지 않도록 미리감치 번호 카드를 확보해두고 다음 회의 제비뽑기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 카드를 대체 카드라고 한다. 오리스에가 사토코 앞까지 건너오자 그녀는 거기에 자신의 카드를 넣고 나미카에게로 돌렸다. 나미카가 오리스에를 정 위치에 놓자 도도는 화 카드 대신 집은 대체 카드를 들고 일어나 점 전좌, 즉 차를 젓는 곳으로 나갔다. 도도가 초화, 즉 처음으로 차를 젓는 사람으로 정해진 것이다. 사토코는 도도가 왼발부터 일어나는 것을 견눈으로 지켜보며 분명 오른발부터였는데 하고 마음속으로 복습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까다롭게 그런 형식을 따졌지만 이 모임의 서로라 의식은 일종의 게임이었기 때문에 자잘한 것은 아무도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초와 다음에는 주인이, 즉 도도의 원래 자리에는 미나미사와가 앉았다. 도도가 헹군 찻잔을 닦기 위해 차수건을 손에 들자 그와 동시에 사토코 곁에서 나미카가 오리스에를 짚는 기척이 났다. 2회째의 제비뽑기가 시작된 것이다. 몇 초 지나자 다시금 오리스에가 돌아왔다. 사토코는 카드를 뽑고 다음 자리에 미나미사와에게 돌렸다. 오리스에는 하나에까지 돌아갔다. 도도가 차를 휘저어 앞으로 내밀면 전원은 자신이 뽑은 카드를 볼 수 있다. 사토코는 화 카드였다. 다음에 차를 젓는 역할이다. 오른쪽부터 하나에가 설이라고 약간 머뭇거리며 카드 이름을 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미나미사와가 월, 그리고 사토코가 화라고 카드 이름을 댔다. 사토코 옆에 미나미사와는 월 카드를 집어넣더니 오른쪽 다리부터 세우고 찻잔을 가지러 나갔다가 왼발부터 다시 돌아와 차를 마셨다. 그 사이에 건과류 그릇이 정객인 나미카 쪽에서 하나의 자리로 보내졌다. 설 카드를 뽑은 사람은 다식을 먹기로 되어 있다. 살찌는 이 과자를 하필 내가 먹어야 하다니. 쟁반 위에는 벚꽃 모양의 다식 9개가 있었다. 다식이라는 건 찹쌀을 재료로 한 다식가루에 설탕을 섞어 나무틀에 찍어 모양을 만들어낸 것으로
오늘 준비된 것은 가나자와 지역의 명물인 히나마쓰리 장식 과자였다. 크기는 모양에 따라 다양하지만 다도에 사용하는 것은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만큼 작은 과자를 좋은 것으로 친다. 하나에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마디 한 뒤에야 다식 하나를 입에 넣었다. 엄청 달지? 와코가 곁에서 물었다. 하나에는 입을 우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점전저의 도도는 대체 카드를 들고 일어서더니 후 하고 굵은 한숨을 내쉬었다. 첫 화에 당첨되어 상당히 긴장했던 모양이다. 예의 작법이고 뭐고 생각할 것도 없이 도망치듯이 말석의 하나의 앞에 앉았다. 여기는 가좌라고 해서 화의 역할을 맡은 자가 대기하는 자리였다. 가좌에 앉은 도도는 대체 카드로서 들고 있던 번호 카드를 오리스에 집어넣고 그것을 상좌로 보냈다. 설을 뽑은 하나에는 설 카드와 교환하여 방금 도도가 넣은 카드를 대체 카드로서 집은 뒤에 오리스를 다음으로 돌렸다. 즉 다시 카드의 회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지 1회의 도도 때와 마찬가지로 설, 월, 화 중에서 한 가지가 당첨된 자는 연속하여 당첨되는 일이 없도록 카드를 돌려놓을 때 번호 카드를 대체 카드로서 집어둔다. 이를테면 다음의 와코는 조금 전에 번호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나미사와는 월 카드와 그 번호 카드를 교환하여 그것을 대체 카드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오리스 애가 사토쿠가 있는 곳에 건너왔을 때는 그 안에 설과 월 카드만 들어있어서 그녀의 손에 있는 화 카드와 교환해야 할 번호 카드가 없게 된다. 이런 때는 사토쿠가 오리스에를 우선 나미카 쪽으로 돌려 번호 카드를 넣어달라고 한 뒤에 다시 오리스에를 받아 화 카드와 바꾸어 그 번호 카드를 집는 것이다. 그녀가 집은 것은 3회 카드였다. 화를 뽑은 사토쿠는 대체 카드를 들고 오른발부터 일어나 두 잔째의 연한 차를 적기 위해 점전좌로 나갔다. 가좌에 앉아있던 도도는 다시 사토쿠가 앉았던 자리로 왔다. 첫 번째 월이었던 미나미사와 마사코에게서 돌아온 찻잔을 집어들어 사토쿠는 그것을 뜨거운 물로 헹구어 차 수건을 들고 안을 닦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나미카는 오리스에를 집어들었다. 오리스에는 현재 카드가 손에 없는 나미카, 도도, 와코에게로만 돌려졌다. 그리고 오리스의 안에는 설, 월, 화 3장의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세 사람 모두 반드시 어떤 역할이든 당첨되는 것이다. 저마다 카드를 뽑아들고 사토쿠가 차를 다 적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사토쿠가 찻잔을 내밀면 각자 카드 이름을 대는 것이다. 설, 수줍은 기색으로 머리를 만지면서 와쿠가 말했다. 다음에 나미카가 월 카드라고 이름을 댔고 마지막으로 도도가 노화야? 라고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다. 오늘은 도도군이 주역이구나. 미나미사와가 웃음을 건넸다. 아무래도 그런 모양이에요. 라고 도도도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월카드에 당첨된 나미카는 순서에 따라 찻잔을 가지러 나왔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 사이에 건과류 그릇이 전 회의 설을 뽑은 하나에게서 이번 회의 설인 와코에게로 보내졌다. 이 과자 너무 달아요. 내년부터는 소금맛 전병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단 것이라면 질색을 하는 와코의 말에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점전좌에서 할 일을 마친 사토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왼발부터 일어섰다. 점전좌에 오를 때는 오른발부터, 물러설 때는 왼발부터라는 게 규칙이다. 그 밖에도 별다른 실수는 없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순서대로 잘 해냈다고 내심 흐뭇해하면서도 사토코는 가좌로 물러앉았다. 가좌의 자리를 잡자 카드를 다시 넣어 오리스에를 돌렸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번호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오리스의 속에 다시 집어넣고 설월화 카드를 들고 있던 사람은 그것과 바꾸어 번호 카드를 집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화 카드가 당첨된 도도는 번호 카드로 바꿔들고 점전저로 올라갔다. 그때 털썩 하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숙이고 다다미 바닥에 이은매를 바라보고 있던 사토코는 그 소리에 얼굴을 들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방바닥 위를 느릿느릿 뒹구는 찻잔이었다. 방금 사토코가 차를 저어놓은 찻잔이었다. 기요미즈 도자기라고 미나미사와 선생님이 특별히 자랑하시던 고급품 중에 하나다. 그 찻잔이 무슨 영문인지 속을 내보인 채 뒹굴고 있었다. 나미카의 심상치 않은 모습을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2, 3초가 지난 뒤였다. 나미카는 윗몸을 앞으로 푹 숙인 채 마치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는 듯한 모습으로 온몸을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숨쉬기가 힘든지 그녀의 등이 거세게 물결치고 있었다. 나미카! 나미카! 처음에 뛰어든 것은 도도였다. 나미카의 어깨를 껴안아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도도의 품 안에서도 나미카는 팔다리를 가늘게 떨어댈 뿐이었다. 크게 부릅뜬 눈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 눈이 사토코의 뇌리에 낙인이 되어 찍혔다. 사토코도 나미카에게로 달려갔다. 그녀의 팔을 잡고 나미카! 나미카! 라고 급하게 흔들었다. 하지만 나미카는 대답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온몸이 급속히 경직되어 갔다. 흔들면 안 돼. 우선 자리에 눕히자. 그리고 병원으로 전화. 빨리, 빨리. 도도의 지시에 하나이와 와코가 허둥지둥했지만 전화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결국 미나미사와가 방을 뛰어나갔다. 하나이와 와코는 다시 나미카 쪽으로 돌아왔다. 도도가 나미카의 윗도리를 벗겼다. 그 대신 사토코가 나미카의 몸을 받아 안고 천천히 바닥에 눕혔다. 간질 발작일까? 하나이가 누군가의 의견을 묻듯이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사태는 그리 낙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감지하고 있었다. 나미카의 경련이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회복을 의미하는 조용함이 아니라는 건 그녀의 안색만 봐도 명백했다. 사토코는 애가 탔다. 수없이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경련이 멈추었다. 동시에 모두의 반응도 멈췄다. 하나애가 비명 같은 울음소리를 올린 것과 사토코가 부르짖은 것은 거의 동시였다. 사토코는 자기 스스로도 뭐라고 소리쳤는지 알지 못했다. 귀에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게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통 그리고 현기증, 소리를 지르면서도 대체 왜 자신이 소리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아무튼 혼란스러웠다. 누군가가 무슨 말인가를 했다. 거기에 대해 누군가가 대답을 했다. 사토코 주위에서 사람들이 황급하게 움직였다. 그 시간에 자기만 홀로 남겨진 것처럼 사토코는 그곳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멀리서, 아무튼 아주 머나먼 곳에서 사이렌 소리 비슷한 것이 울린다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 등 뒤에서 사토코의 몸을 부축해 주었다. 그 손길에 의지해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왜 일어설 필요가 있는 것일까? 게다가 왜 그런지 낯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그때 돌연 사토코의 귀에 와닿는 목소리가 있었다. 참으로 갑작스럽게 그 목소리는 사토코를 다시 현실로 끌고 왔다. 괜찮아? 목소리의 주인이 다시 똑같은 말을 했다. 사토코의 등 뒤였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왠지 그립게 느껴지는 얼굴. 가가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가가는 미간을 좁힌 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토코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토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겼다. 그리고 그녀의 몸도 실이 끊어진 쥐처럼
가가의 가슴에 털썩 무너졌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 미나미사와 가의 응접실 안에 흘러갔다. 어쩌면 그렇게 느낀 것은 사토코 뿐이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부축을 받아 이곳으로 온 뒤로 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무튼 이 방에 자리한 사람들 모두가 아까부터 거의 꼼짝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서로라의 멤버 중에 지금 이곳에 없는 것은 미나미사와 마사코 뿐이었다. 그 대신에 가가가 계속 사토코 곁을 지켜주었다. 가가는 나미카가 사망했다는 정보를 얻었을 뿐 일의 앞뒤 경과를 전혀 알지 못할 터였지만 누구에게도 그것을 캐묻는 일 없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친구들과 똑같이 팽팽한 공기 속에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모두의 신경을 자극한 것은 문 손잡이가 덜그럭 돌아가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이런 분위기를 배려하는 듯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역시 모두의 가슴속을 파들파들 떨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응접실에 들어선 미나미사와 마사코는 핏기를 잃어 창백해진 얼굴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경찰에서 나오셨어. 조금 칼칼하게 쉬기는 했지만 떨림이 없는 또렷한 목소리였다. 경찰이요? 하나의 어깨를 안고 있던 와코가 의아한 듯 미나미사와를 바라보았다. 경찰이 왜요? 와코와 똑같은 마음인 듯 도도도 팔짱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미나미사와 쪽으로 한두 걸음 다가갔다. 미나미사와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소리에 감정을 담는 일도 없이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이 나미카를 진찰한 끝에 독극물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 그럴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셔서 내가 연락한 거다. 독극물이요? 놀란 소리를 올린 것은 가가였다. 그는 다시 한번 나미카가 독극물을 먹고서 사망했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다. 미나미사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 하지만 왜요? 그러나 마사코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다. 그것을 이제부터 경찰분들이 조사하시겠지. 일단 내가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너희에게도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니까 이제 곧 이쪽으로 오실 거다. 아마 전후의 일을 상세하게 물으실 테지만 질문에는 되도록 있는 그대로 성실히 대답해다오. 그렇게 말하고 미나미사와가 소파에 앉는 것과 동시에 다시 문이 열렸다. 아직 상당히 젊어 보이는 제복경관이 얼굴을 내밀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소지품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지금 여성 경관이 올 테니까 그쪽의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남자분들은 수고스럽겠지만 제 뒤를 따라오세요. 그 경관의 뒤를 따라 도도와 와코 그리고 가가가 나가자 탄탄한 몸매의 여성 경관 2명이 들어왔다. 그녀들은 정중한 말투로 사토코 일행에 대한 무례를 사과하고 재빠른 손놀림으로 조사를 해나갔다. 소지품을 조사하는 것뿐이라고 해도 그것은 이미 완전한 신체 검사였다. 여성 경관들의 목적이 독극물을 지녔는가 하는 점에 대한 조사라는 건 사토코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신체 검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여성 경관들은 다시 한번 사과 인사를 건넨 뒤에 방을 나갔다. 곧이어 도도와 와쿠와 가가도 조금 전에 경관을 따라 응접실로 돌아왔다. 어땠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채 하나애가 작은 소리로 와코에게 묻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와코는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 라고 남의 일처럼 대답했다. 모두가 아까처럼 소파에 앉기를 기다려 젊은 경관이 말했다. 지금부터 각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라도 좋으니까 한 사람씩 나와주세요. 잠깐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도도가 먼저 앞으로 나섰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도가 문을 닫고 나간 뒤 와코가 누구에게 알 것도 없이 독극물이라니 우리는 그런 건 모르잖아 라고 중얼거렸다. 어떤 의도에서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사토코에게는 그 말이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 독극물 같은 건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저 다도 모임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돌연 4차원에 내던져진 듯한 상황에서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해봤자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 차는 미나미사와는 소파에 앉아 손수건을 움켜쥐고 있었다. 어제 내가 새로 사온 것이었어. 그래서 차가 상했다거나 할 일은 없다고 말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물론 이 상황에서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미나미사와뿐이었다. 도도에 대한 진술조사는 약 15분 정도로 끝이 났다. 응접실에 돌아온 도도는 역시 긴장했었는지 입술이 하얗게 변하고 뺨도 바짝 긴장한 얼굴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조금 전에 제복 경관도 들어왔다. 그리고 하나에와 사토코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본 뒤에 물었다. 아이하라 사토코 씨가 누구시죠? 사토코는 가슴이 덜컥해서 등을 꼿꼿이 세우며 손을 들었다. 부탁합니다. 경관이 머리를 숙였다. 사토코는 저도 모르게 가가 쪽을 바라보았다. 이름을 지목받아 불려나가는 바람에 더욱더 압박감이 느껴졌다. 가가는 입을 조그맣게 움직였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사토코는 얼마간 힘을 얻었다. 진술조사에 사용된 곳은 사건이 있었던 화실 바로 옆방이었다. 4평 정도의 넓이였다. 옆에 화실과는 장지문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쪽에서 현재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지는 내다볼 수 없었다. 탁자 앞에 앉아 사토코를 기다리는 사람은 안경을 쓰고 갈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30대 중반쯤의 남자였다. 형사라기보다는 대기업 셀러리맨 같은 느낌이었다. 사토코가 나타나자 어서 와요 라고 말하며 머리를 숙이는 인사 방식도 자연스러웠다. 그 형사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쪽은 그야말로 부실해 보이는 남자였다. 나이는 30살을 앞둔 정도일까? 눈매가 고약한 것이 형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이 남자 쪽은 되도록 쳐다보지 말자고 사토코는 속으로 다짐했다. 크게 놀랐죠? 형사의 첫 마디였다. 그녀는 네 라고 대답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형사는 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께 대강의 사정은 들었습니다. 오늘이 선생님 생신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설월화라고 했나요? 나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다도의 작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중에 가나이 나미카 씨가 차를 마시고 사망했다. 사인은 알고 있어요? 독극물이라고 들었어요. 청산 중독이라는군요.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형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쯤은 익숙한 일이라는 듯 표정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사토코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일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다. 아마도 청산가리였을 텐데 가나이 나미카 씨가 차를 마신 직후에 고통스러워했다니까 그 차에 독이 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겠죠. 그 점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사망자가 차를 마시기 전에 뭔가 먹는 것을 봤다든가요. 차를 마시기 전에 사토코는 그때의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곧바로 그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토코는 몸을 숙인 채 고개를 저었다. 그때 저는 화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펴볼 여유가 없었어요. 화?
차를 젓는 사람 말이죠. 선생님께 들었어요. 그렇군. 실은 도도 학생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차를 젓는 사람 이외에는 모두 똑같은 방향을 향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사토코 학생이라면 알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뭐 어떤 경로로 독극물을 먹게 되었는지는 조사해보면 금세 밝혀지겠죠. 그런데 오늘을 빼고 가장 최근에 가나이 나미카 씨를 만난 건 언제쯤이죠? 사토코는 잠시 생각해 본 뒤에 지난주에요 라고 대답했다. 나미카가 사는 원룸 맨션에 갔었어요. 쇼코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나미카와 함께 백로장에서 후르카와 도모코에게 중대한 증언을 얻은 날이다. 생각해보면 그날 이후로 나미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이 증언에 대해 형사는 강한 관심을 보였다. 아, 지난번에 그 사건 말이죠. 라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선생님에게도 그리고 도도 학생에게도 들었습니다. 친구들 간에 상당히 열심히 탐정 활동을 했던 모양이던데. 어때요? 뭔가 알아낸 게 있다면 좀 알려줄래요? 딱히 알아낸 것도 없었어요. 사토코는 후르카와 도모코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건 이미 현경의 사야마 형사가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친구들을 소집해서 조금이라도 단서를 찾아보려고 했던 일 등을 말했다. 물론 아직 한 가지도 단서를 잡지 못했다는 것도 말했다. 형사는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기색이었다. 하긴 아마추어 탐정이 뭘 할 수 있었겠느냐고 은근히 비웃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그 사건이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았을 때 가나이 나미카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지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토코는 기억을 더듬었다. 하지만 그때도 자신의 충격이 너무 커서 남의 반응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사토코는 나미카도 저하고 똑같이 크게 놀랐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형사는 나미카가 평소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곳에 들렀는지 상당히 끈기 있게 질문을 던져왔다. 남자 관계도 당연히 물었다. 감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토코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은 모두 다 이야기했다. 이만큼 열심히 협력했으니 부디 한시바삐 진상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도에 대해서인데요. 형사는 목소리의 톤을 미묘하게 바꾸었다. 오늘 했다는 그 설월화 의식 말일까요? 그래요. 그 설월화 말인데 누가 차를 마실지는 전혀 예상이 불가능한 건가요? 이 질문은 미나미사와에게도 그리고 도도에게도 했을 터였다. 두 사람의 대답도 충분히 상상이 되었다. 그리고 사토코도 똑같이 말했다. 그건 불가능해요. 누가 마시는지는 화월패로 정하는 거니까요. 그 카드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는 딱히 낙담하는 기색도 아니었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을 뿐이다. 그 차를 저었던 건 사토코 학생이었죠. 그때 뭔가 마음에 걸린 일은 없었어요? 마음에 걸린 일이요? 찻잔이라든가 닭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무슨 이상은 없었어요? 이상이라... 이런 질문은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무의식 중에 흘러간 시간을 되짚어보라고 해봤자 사진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보이지 않는 건 결국 안 보이는 것이다. 이번에는 사토쿠가 한숨을 내쉬었다.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형사의 질문은 거기까지였다. 두서없는 이야기를 길게 하고 난 듯한 마음이 들었지만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는 수사관의 얼굴에서는 뭔가 수확을 얻었다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다. 혹은 그것도
취조의 테크닉인지 모른다고 사토코는 생각했다. 응접실에 돌아오자 모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힘들었지? 라고 물으며 자리에서 일어선 건 하나이였다. 사토코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가까스로 입가를 풀며 웃어 보였다. 사토코와 자리를 바꾸듯이 방을 나간 것은 와코였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사토코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꼬치꼬치 캐물었지. 도도는 시선을 바닥의 카펫에 떨어뜨린 채 염려해주듯이 말했다. 사토코는 머리가 아플 때면 곧잘 하는 대로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눈두덩을 꾹 눌렀다. 원래 그런 거잖아. 실제로 가벼운 두통이 몰려왔다. 사토코는 옆자리의 가가를 보았다. 그는 팔짱을 끼고 지그시 눈을 감는 그만의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가가군, 사토코는 그를 불러보았다. 왜 그런지 그의 목소리를 꼭 듣고 싶었다. 가가는 그 자세 그대로 입만 움직였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다른 친구들한테서 대충 들었어. 그래서? 내일 생각하자. 가가는 말했다. 내일 생각하면 돼.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가가군, 그건 그의 배려라고 사토코는 해석했다. 그가 말하는 대로 지금은 나미카의 죽음에 대해 논의할 기력 따위는 없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사토코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나미카의 부모님이 달려온 건 그 직후였다. 미나미사와 마사코가 나갔지만 사토코 일행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다. 부모는 아마도 경찰에서 사인을 들었을 터라서 괜한 트러블을 피하고 싶다는 미나미사와의 배려인 듯했다. 와코가 돌아오고 그 뒤로 하나에 가가순으로 경찰의 질문을 받으러 나갔다. 가가는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저 참고나 하는 정도로 금세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었다. 오히려 하나의 쪽이 더 짧았을 정도였다. 전원의 진술조사가 끝난 뒤 마침내 해방되었다. 시각은 8시 가까이가 되어 있었다. 사토코는 자신들이 저녁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할 여유 따위는 없었던 것이다. 하긴 생각이 났어도 식욕은 전혀 없었지만 사토코 일행 5명은 거의 아무 말도 없이 역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친구의 죽음이라는 사실 외에도 자신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사토코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의 정체를 모두가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전차는 비어 있었다. 5명은 옆으로 나란히 앉았다. 맞은편 유리창에 모두의 얼굴이 나란히 비쳤다. 모두 똑같이 슬픈 얼굴이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말다운 말을 맨 처음 꺼낸 것은 와코였다. 그는 옆자리의 하나에게 말을 건넬 생각이었겠지만 그것은 모두의 신경을 자극하는 말이었다. 와코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자살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거기에 대답한 것은 하나애가 아니라 도도였다. 말을 바꾸자면 타살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그럴 리가 없잖아. 하나애가 말을 받았다. 타살이라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독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야. 아, 이를테면 말인데 와코가 입술을 깨무는 것이 창문 유리에 반사되어 사토코의 눈에 들어왔다. 뭔가 궁리하면서 말할 때 나오는 와코의 버릇이었다. 무차별 살인이라는 건 어떨까? 무차별? 아, 그래. 도도는 몸을 앞뒤로 흔들며 맞장구를 쳤다.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독을 탄 거야. 그렇다면 선생님이 어제 새로 사오셨다는 그 차가 수상해. 즉, 선생님이 사오셨을 때 이미 그 차에 독극물이 들어있었던 거야. 초콜릿이나 캔 주스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하지만 그런 거라면
조사해보면 금세 드러날 거야. 아마 드러나겠지. 그게 아니라면 역시 자살이네. 와코는 어떻게 해서든 친구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싶은 눈치였지만 그 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토코는 조금 전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새삼 확인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자살인가 타살인가. 방금 도도가 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살일 경우 자신들 중에 누군가가 범인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미카는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미카가 자살 같은 걸 할 친구인가? 그 점에 대해서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타살일 리도 없고 나미카가 자살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런 패러독스가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었다. 사토코는 슬그머니 가가 쪽을 보았다. 가가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지 마는지 아무튼 눈을 꾹 감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 여기에서 논의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무표정한 옆 얼굴은 여전히 사토코에게 내일 생각하자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 내일 생각하자. 사토코는 생각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마음의 휴식이다. 하지만 이라고 사토코는 다시 생각에 빠져들었다. 아무리 내일이 되더라도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나미카에 대해 자신이 무엇 하나 아는 게 없다는 것이었다. 커튼 틈새로 햇살이 강하게 꽂혀드는 바람에 아직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는데도 눈이 저절로 뜨였다. 간밤에 마신 브랜디의 취기가 아직도 남았는지 머리가 무거웠다. 침대에 파고들어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아버지의 브랜디를 슬쩍 했던 것이다. 잠이 올 정도까지만 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셨는데 결국 불쾌감만 몰고 왔다. 친구가 죽은 다음날 아침에 술이 덜 깬 머리로 일어나다니 뭔가 슬펐다. 그리고 이런 아침일수록 지금까지의 외상을 털어내듯이 날씨가 화창한 것이다. 사토코가 커튼 틈새를 막으려고 침대 밖으로 팔을 뻗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목이 잠긴 소리로 대답하자 문이 살짝 열리고 시꺼먼 팔이 나타났다. 그러고는 손에 든 신문을 휙 내던졌다. 신문, 낮고 무감정한 소리를 내는 것이 누나에 대한 최대한의 위로라고 다스야는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분명 이런 아침에는 그런 배려가 고마웠다. 다스야, 닫히려는 문이 멈췄다. 왜? 라는 남동생의 목소리. 커튼 좀 닫아줄래? 문 건너편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한 침묵. 몇 초 뒤에 문이 열리더니 다스야의 큼직한 몸이 들어왔다. 집 안에서도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땀 냄새를 물씬 풍기며 침대 옆을 지나가더니 꼼꼼한 손놀림으로 커튼을 닫아주었다. 그참에 문 앞에 던졌던 신문도 집어왔다. 고마워. 그나저나 아침밥 말인데 다스야는 문 손잡이를 잡으며 물었다. 샌드위치면 되지. 마실 거는? 홍차. 오렌지 페코 홍차밖에 없어. 최고지. 그러자 다스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 너머로 사라졌다. 어느새 저만큼이나 자신을 갈고 닦았을까? 라고 사토코는 한참이나 문을 바라보았다. 조금 더 자보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신문 기사가 마음에 걸렸다. 커튼까지 닫아달라고 했으면서 뭐야? 라고 스스로 피식 웃으며 베개 곁에 스탠드를 켰다. 처음에 눈에 띈 것은 날짜였다. 11월 3일, 문화의 날이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사토코는 생각했다. 문화의 날은 매년 날씨가 좋다고 미나미사와 선생님이 자주 말했던 것이다. 사회면을 보았다.
4칸짜리 만화 옆에 다도해에서 독극물 사망사고 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신문 기사의 제목이라는 건 어쩌면 이렇게도 사실과 이미지가 어긋나는 걸까?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독자로서는 알아듣기가 쉬운 건가? 어느 정도는 사실에 충실한 기사였다. 잘못된 점이라면 어제의 모임을 다도부 행사라고 한 것, 그리고 설월화에 대한 설명이 대폭적으로 엉터리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기사를 쓴 사람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기사를 읽어본 바로는 아직 자살로도 타살로도 판단을 내리지 못한 듯했다. 단지 뉘앙스로서는 자살설을 밀고 있는 경향이었다. 쇼코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가나이 나미카 22살. 그렇게 적힌 위쪽에 나미카의 얼굴 사진이 실려 있었다. 대체 어디서 이런 괴상한 사진을 구해왔을까? 묘하게 음영이 강해서 마치 몽타주 같은 부자연스러운 표정의 사진이었다. 이런 식으로 취급되는 나미카가 너무 가엾어서 어제와는 또 다른 슬픔이 끌어올랐다. 사토코는 침대에 얼굴을 묻었다. 나미카가 없다. 이 세상에 없다.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들을 일도 없다. 그런 사실이 자신의 내부에서 아직 소화되지 않았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다. 그 사실에 하루빨리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하지만 그런 때가 과연 오기나 할까? 전화 소리가 울렸다. 이런 화창한 아침에는 나미카나 쇼코에게서 어딘가 놀러 가자는 전화가 걸려오곤 했는데 이제 그 다정한 두 친구는 이 세상에 없다. 전화 왔어. 문 너머에서 돌연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누구한테서? 라고 되묻는 게 버릇이 되었다. 다시아는 잠시 침묵한 뒤에 남자야 라고 말했다. 남자? 가가라던가? 아, 응. 사토코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쳤다. 지금 바로 갈게. 전화는 본체와 무선이 있어서 무선 쪽은 2층 복도 끝에 두었다. 가족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고 통화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아침에는 특히 좋았다. 아, 나야. 겸연쩍은 듯한 여운. 약간 우물거리는 것처럼 들렸다. 읽었어? 신문 기사를 말한다는 건 금세 알았다. 읽었어. 그래. 그리고 가가는 입을 다물었다. 뭔가 망설이고 있었다. 드문 일이라고 사토코는 생각했다. 지금 밖에 나올 수 있어? 잠시 뒤에 가가가 말했다. 이라고 대답하자 잠깐 만나지 않을래? 라고 물어왔다. 이 또한 드문 일이었다. 좋다고 했더니 S역 앞에 있는 카페를 알려주었다. S역 앞은 시내 한복판의 번화가다. 그가 알려준 카페는 젊은 남녀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가게였다. 가가가 그런 카페를 선택한 것도 사토코에게는 뜻밖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아주 잠깐이나마 기운이 되살아난 자신을 깨달았다. 가가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사토코를 일으켜 세운 것은 자신이 지금 우울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각오 같은 것이었다. 나미카, 너를 위해 졸업할 때까지 내 시간을 모조리 쏟아부을게. 라고 사토코는 결심했다. 기억이라는 이름의 그 카페는 잡담의 한 복판에서도 뭔가 폐쇄적인 분위기를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느낌의 커피하우스였다. 왜 그런지 가게 안에 유난히 기둥이 많았다. 그 기둥마다 아주 오래된 느낌의 벽시계가 걸려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두 기막힐 만큼 정확한 시간을 새겨냈다. 테이블이라기보다 책상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만한 테이블에 30분 이상 앉아있는 건 고통스러울 듯한 목재 의자가 단정히 늘어서 있었다. 전화하는 건 매번 힘들어. 벽시계 아래에서 가가는 토스트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아침밥 대신일까? 아니면 11시가 넘었으니 점심 대신인가? 아무래도 긴장하게 된다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 그야 전화할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가가는 두툼한 식빵을 커피와 곁들여 몰아넣고 있었다. 학생 식당에 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어쩐지 사토코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기분은 좀 괜찮아졌어? 가가가 물었다. 사토코가 그럭저럭 이라고 대답하자 다행이다 라고 어른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본 신문에서는 샌드위치를 다 먹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뒤 가가는 말을 이었다. 찻잔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어. 하지만 차 가루에는 독극물이 없었다는 거야. 내가 읽은 기사도 그랬어. 아무래도 목소리가 침울하게 가라앉아 버렸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와코가 말했던 무차별 살인설은 성립하지 않게 된 거야. 독극물은 설어라 의식 중에 누군가가 넣었다는 이야기지. 그런 점에서 사토코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 의견이라니 내가 무슨... 사토코는 마치 열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나른한 소리가 나왔다. 그때와 마찬가지였다. 쇼코의 죽음을 입회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목이 메였었다.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 상황으로 보면 나미카가 스스로 독을 넣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자살할 만한 동기는 전혀 짚이는 게 없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쇼코 때와 똑같았다. 그때도 쇼코가 자살할 만한 이유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함께 고민했던 나미카가 이번에는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는 쪽으로 돌아서 있었다.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지. 가가는 묘한 말투를 썼다. 죄를 범한 사람이 회한의 심정으로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은 자주 있으니까. 사토코는 깜짝 놀라서 가가의 입가를 빤히 바라보았다. 나미카가 쇼코를 살해했다는 거야? 쇼코가 살해되었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지. 백로장에는 입주자가 아니면 아무도 드나들 수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 나미카는 상당히 수상쩍은 입장이기는 했어. 범행 추정 시각인 10시경에 나미카는 나하고 함께 있었어, 법원에서. 그 추정 시각도 절대적인 건 아니야.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쇼코는 그저 잠이 들어 있었는지도 모르니까. 너와 헤어진 뒤에 백로장에 돌아갔고 그런 다음에 살해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야. 아니, 오히려 유력하지. 나미카가 쇼코를 살해했다니. 사토코는 두통을 느꼈다. 뺨이 파르르 떨리는 것도 느껴졌다. 너무 심한 말이잖아.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나미카는 누구보다 친한 친구였어. 그런 동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가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론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것을 차마 자기 스스로 인정하거나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가가에게는 그런 약한 부분이 없었다. 단지 이건 나미카가 자살했다는 전제 아래에서 상상해 본 것뿐이야. 실제로는 자살이라고 생각할 근거도 그리 명확하지 않아. 자살설이 유력한 건 단순히 상황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지. 상황이라니. 설어라 의식 중에 죽었다는 상황 말이야. 차를 마시는 사람은 화월패로 정해지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어. 따라서 계획적으로 나미카에게 독을 먹이는 건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지. 단 한 사람의 예외를 빼고는. 그래, 너를 빼고는. 가가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했다. 나미카가 월카드를 뽑았다는 것을 안 순간에 차를 저는 역할을 맡았던 건 사토코 너야. 그런 네가 독을 넣는 건 그야말로 간단한 일이지. 사실을 사실로서 냉정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사토코는 다시금 깨달았다. 의심하는 거야? 나를?
경찰이 의심한다고 하면 우선 너일 거야. 어쩌면 미행도 하고 있는지 몰라. 그 말을 듣고 사토코는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에서 여기까지 그런 기척은 느끼지 못했다. 하긴 미행 전문가라면 당연히 그런 기척을 들키지 않겠지만. 하지만 만일 정말로 네가 나미카를 죽일 계획이었다면 그런 뻔히 보이는 방법을 쓸 리가 없어. 경찰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리라는 것을 거꾸로 이용했다는 추리도 성립하겠지. 근데 그건 리스크가 너무 커서 역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운 일이야. 경찰에서도 그런 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차를 저을 때 네가 독을 넣었다는 추리는 일단 제쳐뒀을 거야.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말을 마치고 가가는 사토코의 얼굴을 흘끔 쳐다보더니 당황한 듯 물론 처음부터 너는 믿고 있었어 라고 덧붙였다. 놀랍도록 냉철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토코는 가가의 말을 듣고 있었다. 나를 의심하는 거냐는 질문에 우선은 강하게 부정해주기를 사토코는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가가는 이론적으로 정확했다. 그래서 망설이는 법도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은 그의 배려였다. 사실은 추리를 할 때는 민내 만회하는 건 계산에 넣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이유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계획적으로 나미카를 독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단순한 사고도 아니야. 즉 소거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살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자살설의 근거는 또 한 가지 더 있어. 사토코는 똑바로 가가의 얼굴을 보았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었다는 거야. 그 중에 누군가가 나미카를 살해했다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자 가가는 드물게도 멈칫거리듯이 검은 눈동자를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 눈을 사토코에게서 돌리더니 시간을 벌려는 듯 곁에 다가온 웨이터에게 핫 밀크를 주문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뜻한 게 땡긴다. 그는 흰 이를 내보였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도리어 분위기가 더 어색해진 것을 깨달은 듯 가가는 그답지도 않은 실없는 웃음을 거두었다. 그리고 뭔가 각오한 듯이 숨을 토해낸 뒤 과연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라고 중얼거렸다. 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가 하는 말의 진위를 미처 파악할 수 없어 사토코는 침묵하고 있었다. 가가가 말을 이었다. 나미카는 자살인지도 모르지. 아니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야 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 동기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없어. 누구보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나미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 쇼코 때도 마찬가지야. 그런 우리가 이를테면 도도나 하나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사토코는 어금니를 꾹 물었다. 알았어. 넌 그러니까. 내가 사토코를 불러낸 건 함께 진실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야. 사토코만은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나미카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 나미카는 결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은 확실해.